퀄리티가 대박인 주라기 월드 놀이기구도 타고 전세계 유일 쿵푸팬더 보트라이더도 탔습니다. 게임으로 아들뻘 꼬마도 이기고 미니언즈 빌런 레스토랑에도 간 이야기,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드디어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에 오픈했는데요. 그동안 방문을 못하다가 드디어 개장 3년 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방문기가 될 예정이죠. 자, 이것도 저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원래 가장 먼저 만들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그것도 그대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도 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보다는 조금 더 넓고 약간 휑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위에 천장도 있고. 뭐가 되게 넓다. 뭐가 엄청 넓어. 개방된 느낌? 그러니까 재팬, 싱가포르, 할리우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뭔가 넓어요, 여기가. 뒤에도 트리로 꾸며져 있어요. 아, 여기가 우리가 묵는 호텔입니다. 그랜드 호텔. 또 여기 다 샵이고, 여기 샵도 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또 아이 쇼핑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기 시간이 되게 긴 편이에요. 여기가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기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근데 보이는 게 바로 저기 주라기 월드 테마구역입니다. 저 산이 굉장히 웅장하고, 보시면은 저런 롤러코스터도 가는 게 보이죠? 드디어 영상으로만 보던 거를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입장하자마자 이제 오른편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기 보이시는 라이트 카메라 액션이라고 하는 저게 바로 어트랙션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특수 효과를 보는 그런 어트랙션입니다. 이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에도 있는데 싱가포르 버전은 스티븐 스필버그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스티븐 스필버그랑 장일모 감독,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시죠? 두 분이 같이 만든 걸로 나와요. 이게 조금 대기 시간이 항상 짧은 편이어가지고 사람이 언제든지 없으니까 저녁에 보셔도 되고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장합니다. 입장하면은 첫 번째 쇼가 나와요. 请大家尽量往里面站，不要留有任何空隙。 or any other planet. 이렇게 프리쇼를 보고 나면은 이렇게 두 번째 진짜 메인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쇼가 꼭 어트랙션 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너무 좋아하는 어트랙션 중 하나예요. 제가 이 쇼를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 유니버셜 스튜디오들은 모든 어트랙션들 다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특수 효과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약간 놀이기구 위주로 많은 것들을 어트랙션 만들고 있긴 하지만 옛날 감성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어트랙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옛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어트랙션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옛날 조금 생각도 많이 나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버셜마다 있는 메이스 드라이브인 레스토랑도 그대로 있고요. 딱 할리우드 거리에서 할 법한 그런 쇼도 거의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는 곳이 바로 미니언즈 테마구역인데, 미니언즈 테마구역이 아마 베이징이 가장 클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저렇게까지 큰 규모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미니언즈 테마구역 치고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미니언즈 관련된 매대들이 좀 더 다른 유니버셜에서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미니언즈 랜드에 가시면은 슈퍼실리 펀랜드라고 하는 이 테마구역 속의 테마구역이 야외에 있는데, 베이징만 유일하게 실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실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형 롤러코스터 룹디둡디가 있는데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어트랙션입니다. 대기 시간이 늘 상위권에 들 정도로 긴데, 아이가 있다면 모를까 성인끼리만 방문한다면 굳이 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특유의 미니게임들도 이곳에 모두 몰려있는데요. 운이 상당히 좋아야 인형을 딸 수 있는 게임들이죠. 그 중에서 이건 경쟁자끼리 대결해 이기기만 하면 인형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물총을 잘 쏴서 우주선을 가장 먼저 높이 올려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죠. 이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대상은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애랑 싸우게 생겼어요. 어떡하지? 승부의 세계엔 나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아 근데 또 난 테마파크 오픈인데 또 마음. 자비가 없어. 심하네. 와 이거 thank you. Thank you. 나를 또 착한 일 했습니다. 네. 되게 무참히 짓밟아버리시는 우선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렇게 세상은 살만하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선물까지 줬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여기에는 미니언즈 그리팅도 있었는데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여기서 사진 찍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밥을 먼저 먹고 이제 또 돌아볼 건데, 전 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에서 미니언즈에 나오는, 그다음 슈퍼배드 시리즈에 나오는 빌런들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은 바로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 베이징에만 있는데 여길 들어가서 또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안에 내부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바로 빌런들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는 푸드코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 비교적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빌런들 단체 사진. 치킨 다리가 있고, 시푸드, 두부, 블랙페퍼, 비프 라이스가 있고, 저쪽에 코너별로 있구나. 코너별로 저기는 뭐 피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피자, 페페로니 피자, 마가리타 피자가 있고, 여기 시푸드 파스타, 크림 소스가 있고, 파스타 보글로네제가 있네요. 먼저 프라이드 치킨이고 텐더 치킨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사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밥 종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하면 이렇게 담아주는 스타일이에요.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에서 테마파크스러운 레스토랑을 찾는다면 이곳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서 왔는데요, 영화 속 빌런들의 무기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실존 영화배우 의상을 전시한 것처럼 꾸며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레스토랑 한 구석은 마치 거대한 금고 안에서 식사하는 느낌이 나도록 꾸며져 있었는데, 이런 공간도 재밌었습니다. 미니언즈 테마구역이라고 해서 미니언즈로만 채운 게 아니라 빌런으로 채운 게 신기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부랑 시푸드 라이스고, 이거는 페페로니 피자, 이거는 치킨, 그리고 이거는 볼로네제 파스타구나 해서 이렇게 골고루 시켜봤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맛은 그냥 푸드코트에서 먹을 법한 그런 맛이고, 그래서 테마에 비하면 음식값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막 엄청 짜고 기름지고 그러잖아. 그런 느낌 없어. 미국 LA 갔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 막 간이 엄청 세지 않아요. 그냥 많이 먹을 수 있는. 오늘은 미니언즈로 분장한 요고게담 장뿌띠님께서 뭐예요? 미국에다? 미니언즈 케이크를 사왔어요.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 아. 제일 예쁜 애로 골라왔어. 아. 애들이 아. 막 입이 삐뚤고 아, 막 멀고 이러더라고. 크림 맛있는데? 유제품 못 먹는 저한테는 최악의 맛이. 내가 유제품 못 먹으니까 이런 걸 못 즐겨요. 치즈케이크 스타벅스에 파는 유명한 거 있는데 딱 그 맛이. 맛없어. 너무 맛. 식사 후 화장실도 잠시 들렸는데, 이런 재미도 연출해 놨더라고요. 다음으로 미니언즈 테마구역 대표 상품샵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뭐야? 얘도 이렇게 해서 음료수통? 네, 이게 딱 열면은 음료수. 아, 미니언 몬스터인데 아. 집도 줘요. 피규어네?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영화 싱을 테마로 하는 뮤지컬 공연장이었습니다. 바로 싱온 투어라고 불리는 공연인데요. 영화에서처럼 코알라, 버스터 문의 진행과 함께 영화 속 캐릭터들이 영화와 똑같은 무대에 선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월드 투어 중에 베이징을 들렀다는 설정이죠. 싱온 투어가 재팬에도 있는데 중국 분들이 좀 더 샤이하신 것 같아요. 호응도 잘 안 해주시고 약간 쑥스럽게 그냥 조용히 보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다음으로 갈 곳은 바로 쥬라기 월드 이슬라 누블라라고 하는 테마구역입니다. 이 테마구역은 베이징에 밖에 없어요. 여기 라이드들도 다 베이징에만 있는 라이드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쥬라기 월드를 조금 나중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같이 온 한신이가 너무 쥬라기 월드를 좋아해가지고 아침부터 쥬라기 해서 쥬라기를 먼저 보러 왔습니다. 쥬라기 월드 왜 이렇게 좋아해? 저 어렸을 때 꿈이 고생물학자였어요. 쥬라기 공원 1에 나오는 그랜트 박사님이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귀여운 키링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쥬라기 월드랑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굿즈인데? 이런 머리띠도 있어요. 그 재팬에 파는 조스 머리띠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인형들이 다 귀여워요. 약간 쥬라기 월드 하면 좀 뭔가 좀 이런 인형은 안 팔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거 이런 뭔가 좀 더 리얼한? 인도미누스 렉스도 팔아요. 우와 여기 누르면 우와 저도 아직은 약간 애 같은 면이 있나봐요. 그런 장난감도 재밌는데? 이거는 뭐지? RD 있는데 뭐야 이거? 음료수 통이었어요. 음료수 담아서 여기 빨대로 마시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귀엽게 나오고. 처음 보지만 굳이 이걸 사야 될까라는 생각,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굿즈를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내에 이렇게 뭔가 식물원처럼 해놓고 이 안에 캠프 주라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게 히든 그로토라고 해서 동굴도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퍼즐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이제 저기 주라식 플라이어 스테이션이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유니버셜 베이징에 오면은 또 꼭 타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쥬라기 월드 어드벤처예요. 대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거는 꼭 타고 와야 되는 어트랙션이어가지고, 왜냐면 유니버셜 베이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 시간 70분인데 저 원래 70분짜리 기다리진 않지만 한번 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웅장하다. 확실히 이렇게 줄이 뭔가 되게 좁고 새치기나 이런 것도 아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완전 이렇게 아예 넘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픈했을 때 그런 느낌의 무질서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좀 더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줄을 서 있다가 보면 우리가 타게 되는 차량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이 차량은 쥬라기 월드 내 공룡들을 관람하기 위한 놀이기구라는 설정입니다. 바퀴가 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타게 되는 이 어트랙션도 방향이 자유자재로 바뀌죠. 그리고 스테이션이 나타납니다.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스파이더맨 혹은 트랜스포머 어트랙션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 어트랙션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공룡이 압권인데 전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다크라이드 중 퀄리티가 단연 최고입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선 편집했지만 차량을 따라 쫓아오는 공룡 장면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한국어 자막으로 보내는 탑승 영상은 제가 조만간 새로 만들어서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POV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차량이 이렇게 360도로 돌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전체를 보고 나니까 이 차량의 디자인도 이해가 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도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이거 직접 타보지 않으면 그 규모감이나 이 스케일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POV랑 완전 달라요. 여기 베이징에만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꼭 타봐야 된다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 오셨으면 무조건 타야 돼요. 맨날 타던 스파이더맨 그런 건 줄 알고 에이 했는데 공룡 애니매트릭스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입을 못 다물고 막 봤어요. 주라기 월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한신이가 탈 때부터 아주 난리더니만 타고 나니까 말이 더 없어졌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움직이는 것도 되게 격하게 재밌었고 특히 따라오는 장면 그게 너무 실감나서 진짜 여기 왔으면 진짜 꼭 타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 퍼레이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다 엄청 컸어요. 플로카가 엄청 높고 규모감이 진짜 장난 아니고 쿵푸팬더 쪽이 완전히 몰빵한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엉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런 느낌. 주라기 월드를 35,000원 주고 빨리 탈 수 있다. 그러면 탈 것 같아? 90분 단축시킨다 하면은 타죠. 기다리면서 큐라인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해서 한 막 100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면은 큐라인을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 여기 유니버셜 베이징은 각 어트랙션별로 싱글 익스프레스 패스를 팔아요. 하나만 좀 빨리 탈 수 없을까 한다면 그거는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근데 그 가격이 오늘이 주말이어서 그런지 약 170위안 정도 해요. 30,000원에서 35,000원 사이거든요. 좀 세, 내가 봤을 때는. 보통 다른 유니버셜 이렇게 개개인 어트랙션들의 그 개별적인 어트랙션의 익스프레스를 팔지 않거든요. 근데 베이징은 팔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 하시면 개별적인 익스프레스 사시면 됩니다. 또는 앱으로 쉽게 사실 수 있으니까 사면 돼요. 자, 이제 갈 곳은 바로 여기 쿵푸팬더 테마구역입니다. 쿵푸팬더 테마구역은 유니버셜 베이징에 밖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또 실내에 있는 테마구역이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규모가 진짜 크다. 약간 모션 게이트에 있는 드림웍스 테마구역 같은 느낌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이곳의 메인 어트랙션은 바로 쿵푸팬더 보트라이드입니다. 이 어트랙션 또한 오직 베이징에만 있는데요. 상당히 규모감이 큰 보트라이드입니다. 스테이션 크기부터 엄청 크죠. 다만 이 라이드는 규모감에 비해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어트랙션을 만들고 싶었으나 뭔가 예산 때문에 급격히 마무리한 느낌을 주는 엄청 아쉬운 퀄리티였습니다. 출구는 역시 굿즈샵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쿵푸팬더에 나오는 이런 캐릭터까지 다 굿즈로 되어 있으니까 쿵푸팬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굿즈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유니버셜에서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모션 게이트에 있는 드림웍스 테마구역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의 굿즈는 없거든요. 이거 봐. 그러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네. 뭐라고? 뭐? 이거 준아가 지금 얼굴형이랑 비슷해서. 와, 진짜 캐릭터 다 있어요, 인형이. 와. 아빠도 있어. 이게 팝콘통이야? 아. 99위안. 와. 행사한다. 와. 2만원. 좋아? 드래곤볼을 얻은 느낌. 오늘 아주 은근슬쩍 뭘 많이 사네. 또 세일을 하니까 사줘야죠. 미니어즈 테마구역에서처럼 여기에도 게임들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요. 역시 운이 있어야 인형을 딸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오래 매달리면은 선물 주는 것도 있어요. 40초랑
70초, 90초. 그거에 따라서 선물 크기가 달라지는 거. 아 설마 40초 못 버틸까?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매달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할게. 한번 해볼래? 너 자신 없는 표정 갑자기. 숫자 올라간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저게 돌아가요. 돌아간다고? 공이 돌아가요. 공이 돌아? 공이 돌아요. 여러분 이래서 투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 줄이야.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돌아가고 알았어. 손에 땀이 많으신 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재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의 야간 공연으로는 해리포터 테마구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션 매핑 쇼가 있습니다. 일몰 후 수시로 공연되지만 그걸 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들이 모이는데요.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2개의 공식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랜드 호텔은 파크 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이 호텔은 외관은 투박한데 내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특유의 느낌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날 우리는 이곳에서 1박을 하기로 했죠. 사실 오전 일찍 체크인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체크인을 한 상태였죠. 미니언즈가 인기 많은 캐릭터이다가 보니 호텔 곳곳에서 유명한 그림을 미니언즈로 재해석한 액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는 특이하게 액정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콜라가 거의 얼마야? 한 3,000원? 비싼 편이야. 참고로 유니버셜 베이징 리조트 내에는 편의점이 없고 자판기 음료수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올 때 편의점을 들러 간단하게 장을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복도에 다 이렇게 영화 관련된 포스터와 스틸 사진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오, 화장실. 여기가 샤워실인가? 오, 방도 생각보다 좁진 않다. 와, 할리우드 표시 있고. 와, 되게 넓고. 와, 이거 그거 아니야? 백투더 퓨처. 백투더 퓨처. 여기도 있구나. 와, 액자 있네. 근데 방이 생각보다 크다. 넓고. 이 높이가 되게 높아서. 높이가 진짜 층고가 높다. 되게 뷰는 입구 쪽. 우리가 제일 싼 뷰를 해가지고 가든 뷰인데 저기 일부 파크가 좀 보인다. 저기. 아, 미니언즈. 그러네. 그리고 저게 이제 중국풍의 그 아시아풍의 그 루오 루오 호텔. 저기 써져 있다. 생각보다 안 멀다 여기도. 커피포트 물도 주고 냉장고 금고도 있습니다. 장뿌띠님이 지내시는 킹 베드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있고 주라기 월드다 여기는. 와 주라기 월드다. 여기는 객실별로 테마 완전 다르구나. 우리 이제 언박싱을 해보려고 지금 모여 앉았는데 미니소에서 샀던 거, 시내에 샀던 거 이렇게 6종이 들어가 있는 건데 레트로 미키가 나왔으면 좋겠고. 제일 워스트는? 덤보. 동보. 과연 하나 둘, 셋. 와. 빰빠람빠람 빰빠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덤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인생 쉽지 않다. 교환 합니까? 바꿔드리죠. 감사합니다. 드디어 생겼습니다. 강탈? 강탈은 교환한 거지. 다음으로 뜯어볼 건 바로 도널드 덕 피규어였는데요. 제가 나왔으면 하는 건 엉덩이에 칩앤데일이 있는 도널드 덕이었죠. 베이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 칩앤데일 좀 아쉽긴 한데. 다음날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에서 여권 미션도 수행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드래곤 길들이 공연도 보고 해리포터 기숙사 옷 대여 서비스까지 이용해봤죠. 그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 친절한. 애기가 인사해준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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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